안녕하십니까.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오. 와. 오늘은 대표님 교육 이야기 좀 할 건데 예. 제 늦둥이가 몇 살이라고요? 늦둥이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나? 아유, 많이 컸습니다. 10살인데 와우. 네, 아니, 많이 키웠습니다. 복리네, 복리. 어쨌든 제가 결혼 26년 동안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걱정이 물론 그런 걱정은 있는 거죠. 미래는 달라질 거다. 그래서 저는 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크긴 하는데 그래도 걱정됩니다. 그 대안학교가 대안이 있긴 합니까? 커리큘럼이 이렇게 미래 산업에 맞게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마지막 저의 늦둥이가 좀 미래 고생 안 하고 좀 잘 준비된 자로 사회로 나와서 먹고 살기도 하고 예.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이제 대표님이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요즘 또 교육에 관련된 책을 보고 공부한다 그래서 예. 제가 한 수 배우고자 오늘은 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 게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참, 제 같은 꼰대한테 미래 산업,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우리 센터장님 대단하다. 대한 교육은 요즘 유아들이 아니라 정말 어른들한테 필요한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의 생활 방식이 완전 바뀌었는데 네. 이 바뀐 시대를 1, 2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 살아야 돼요. 맞아요. 50년을. 근데 또 이렇게 그 대안학교는 좀 괜찮은데 아파트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보면 예. 미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수학, 특히 영어, 그러니까 생각에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이 더 무서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시험 칠 때도 놀고 있는 친구가 더 무섭다니까. 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있는 이런 필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꼭 교육이라는 자녀 교육이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앞으로 이 사회가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같이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고요. 네. 우선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하고 같아요, 그죠? 투자. 그럼요. 그죠? 네. 아까 벌써 복리라 그랬는데. 그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치를 기대하면서, 즉 미래 가치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미래 가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는 행위가 투자거든요. 교육은 아마 투자에서 가장 큰 투자, 사람이니까.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사람한테 하는 투자죠. 교육이라는 것은 또 나 자신한테 하는 투자인데 그러면 관점은 미래, 그러니까 시점은 미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늦둥이를 예를 들면 10살인데 예. 이제 아이를 이제 어떻게 키울까 투자할 때 그럼 한 20년, 10년 뒤는 봐야 돼요. 최소 한 10년 뒤 오케이. 성인이 되는 네네. 최소 한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교육이 꼭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의 필요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컨대 우리가 뭐 사람과고 교제하는 네, 거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당장에 필요한 포인트를 한 30%, 미래에 필요한 것을 한 70%. 오. 제 생각에 한 네. 3대 7 정도. 미래 투자 훨씬 많네요. 그렇죠. 이제 미래를 우리가 방향이니까 네. 3대 7 내지 4대 6 내지 5대 5. 뭐 그것은 뭐 이제 다 알아서 판단하시되 네. 어쨌든 좀 균형은 아주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아이 미래 하면 되겠네요. 그죠? 대표님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의 미래죠. 맞습니다. 한 몇 년 전에 IBM 회장 지니 로메티라는 IBM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 칼러 앞으로의 직업은 뉴 칼러 뿐이다. 화이트 칼러, 블루 칼러가 그렇죠. 아니고 뉴 칼러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이제 직업을 네. 구분했다면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뉴 칼라이냐 아니냐. 오. 그럼 이때 이제 뉴 칼라는 자 뉴 칼라 하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 사러 갈 때 신상 이게 아니라 그죠? 직업을 뜻하는 겁니다. 뉴 칼라. 우리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아닌 뉴 칼라. 이 뉴 칼라는 4차 산업.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하면 디지털 기술이죠. 이 디지털 기술에 최적화된 유형의 직업군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4차 산업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 투자 이야기만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아, 그렇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미래 전망인 거죠. 그렇죠. 전망이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핵심 인재들이 뽑을 때. 바로 뉴 칼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뉴 칼라이냐 아니냐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오, 이 지니 좀- 로메티 회장이 말이. 저 뉴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직장에서의 나의 직업이 대체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지, 대체 맞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별것 아닌 직업으로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별것 아니다는 표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직업들이었죠. 그 생각 그죠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팽창되지 않을 그렇죠. 거다. 뭐 배달 네. 또 환경미화 이분들은 코로나 때 계속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죠? 쓰레기집에서 많이 나오고 네. 또 배달 그죠? 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가 대체 가능할 것이냐 물론 뭐 이런 노동이 필요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도 때로는 뭐 드론이 네. 일을 대체할 수도 있겠고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어떤 일들이 대체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뉴칼라 이것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럼 먼저 우리 미래 자녀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래 할 때 AI로 바꿀 건데 로봇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쪽으로도 인력이 또 들어갈 거고 예. 또 여전히 로봇이나 4차 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런 다양한 분야들을 우리가 좀 상상, 현실의 변화에 바탕한 상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많은 것들을 주변부를 변화시킬까? 예, 그다음에 학교. 그렇죠. 자, 이 뉴칼라 시대의 뉴칼라 인재들은 대학이 필요 없다.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기업 인재, 뉴칼라 인재를 뽑는데 소용이 없더라라고 인식들을 기업 경영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 IBM은 지금 현재 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은 4년째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합니다. 오, 벌써요?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냐? 당신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대학 나왔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당장 투입될 인력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뷰 자리에서는 정말 종이 한 장 없이 당신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네. 이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진짜요?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내가 보여주면 끝.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필요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들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훈련시켜서 전문적으로 빨리 써먹어야 되는데 네. 너무 더딘 거죠. 맞아요. 너무 더디고 맞습니다. 대학 졸업생을 취업을 시켜도 또 가르쳐야 돼. 전공과 관계 없습니다. 네, 투입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뉴칼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학에서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업이 주도하는 훈련 교육센터를 만드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글로벌한 도시에 네. 피테크 뉴칼라, 피테크 뉴칼라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네. 주로 이 고등학교들, 네. 고등학교들 보통 이제 기술 고등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 고등학교랑 연계해서 바로. 그렇죠. 3+2 고등학교 3년, 전문대 2년. 그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한 5년 정도를 빡세게 교육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그래도 2년 빠르네요. 보통 우리가 3년 고등학교, 예. 대학교 4년, 뭐 예. 어떤 경우 대학원까지 요즘은 예.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7년 늦으면 9년, 10년을 그렇죠. 뭐 한 5년으로 다 앞당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집중화된 고도의 교육. 이런 친구들은
바로 그냥 아주 좋은 기업들의 네. 핵심 인력, 즉 뉴칼라 인력들로 이제 뽑혀서 쓰는 거죠. 이런 뉴칼라 요즘도 보면 억대 연봉자들이 많아져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 억대 연봉자들은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반대로 실업자나 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그죠. 네. 플랫폼 시대가 맞습니다. 되면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가속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부의 양극화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산가냐, 자산가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급여 소득자에서도 이 부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IBM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네. 대학 졸업장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이 현상은 더 가속되겠네요. 가속된다. 그 대표님 한 달, 2달 전에 예. 이제 새학기 돼서 우리 늦둥이가 3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대표님 이야기면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 사례. 그래서 하루는 뭐 직업이 다 잘렸대요. 3학년인데 학교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6학년 언니 누나들이 창업을 하고 아이들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는 원하는데 안 돼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가 있대요. 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1시간 교육 들으면 쿠폰을 주는데 그게 가상화폐인 거죠. 그거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아이들이 채소 가게 또 카페 이런 데서 자기가 창업 신고를 하고 안 되면 폐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고용노동부에 취업했다 그러고 뭐 폐업 신고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 미래 산업에 아이들이 벌써 뭐 화폐 가상화폐지만 돈을 다루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 대안학교가 제대로 된 대안학교 맞나요? 아니 그 어린애들을 무슨 그 냉혹한 현실 세계를 맛보게 하고. 근데 그 강의를 동영상을 들어보면 돈의 문제보다 채소 가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아껴서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지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라고 또 너무 앞서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 대안학교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가상화폐도 쓴데. 그 가상은 그럽니다. 종이로 50냥, 예, 그러니까 50냥 가지고 사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참 제가 농담이었지만 대안학교들은 옛날로 따지면 실사구시 네. 정말 이론뿐만 아니라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네. 이 현실과 세상과의 이런 교집합 이런 찾는 것들을 거죠. 찾아 나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듯해요, 그죠? 그 일부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일부다. 예, 일부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들을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5가지.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5가지예요? 우리 들어갑니까? 우리가 뉴칼라가 되도록 해야죠. 그죠? 네. 근데 뉴칼라든 아니든 간에 다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재정, 이 경제에 대한 또 관리자들이나 전문 종사자들은 여전히 할 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멘. 그 일을 어떻게 맞아요.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방법의 변화.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은 당연히 뉴칼라. 네. 뉴칼라가 소득의 최고봉에 있겠죠. 아무래도 뉴칼라. 뉴칼라는 IT 기술자, 또 뭐 게임 개발자, 자율주행 전문가, 드론 기술자도 생기고. 드론 기술자 네.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들을 매니지하는 그룹들. 그죠? 뉴칼라를 매니지하는 그룹들, 뉴칼라들을 돕는 또 심리 상담가. 상담 심리도 그죠? 있겠다, 그죠? 네. 그 기계랑 프로그램이랑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이렇게 매니저 그룹들. 또 세 번째는 여전히 배달업이 배달, 저는 될 그죠? 것 같아요. 여전히 배달업. 네. 그죠? 배달업이 가장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오래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네, 드론이 아무리 있어도 또 이렇게 드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드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배달업 종사자.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봇으로 기술로 대체되기 힘든 직종. 문화, 맞습니다. 예술 이런 쪽이죠. 문화, 예술, 스포츠. 우리 감성과 그죠? 감성.
예, 이런 쪽 감성 코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심각한 우리가 고령하잖아요. 그죠? 네. 심각한 고령하니까 아무래도 고령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고령자 돌봄 노동자들. 아, 그렇게 그것도 AI가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AI가 할 분야가 있고 못할 분야가 있겠죠. 그죠? 또 어른이 되면 또 많은 이 정신적인 케어, 네. 마음적인 맞아요. 이런 케어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저 사람이 네, 낫겠죠. 네, 네. 아마 그런 한 5가지 정도 직업들. 그런데 이 같은 5가지 직업들을 합쳐도 경제 활동 인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직업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기본소득 이런 네. 것들도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또 의논되겠지만 어쨌든 미래는 결과적으로 보면 뉴칼러를 중심으로 주변부 퍼져나가면서 또 어떤 기계 사회에서 좀 반동 또 필요한 인간적인 정서적인 또 교감 이런 쪽들과 직업들이 이제 펼쳐진다고 하니까 우리의 교육도 결국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뒤에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지금 있는 일들은 사라지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겠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그렇겠죠. 예, 대체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술을 지금 너무 일찍 배우는 것도 이때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술, 영어 같은 거 네네네. 그런 테크니컬한 거죠. 이건 너무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가끔씩은 보면 영어 유치원에 몇백만 원 주고 다니고. 저 완전 그거 반대입니다. 네, 완전 반대입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면 투자한 돈이 아까우니까 1등 해라. 네네네. 아이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아이 때부터 비교 경쟁. 그러면 정서적인 교감도 떨어지고. 저 관계도 엉망이 될 수 있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요. 제가 재무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 뭐 지역마다 다른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한 150만 원, 100만 원 쓰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하니까 저는 이제 보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기본적인 영어는 하면 좋죠. 가서 기계로 말하는 것보다 여행 가서 몇 마디 하면 좋죠. 근데 그거 말고요. 영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막 몇백을 쓰는 분들을 들어보면 나중에는 뭐 말하다 보면 AI가 다 이야기해 줄 것 같고 그럼요. 지금 번역도 지금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소통하기 위한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는 소통을 위해서는 괜찮은데 너무 뭐 이쪽에 내가 영어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영어 딱 한마디만 알아요. Who are you? 네가 누군지만 알면 그게 중요해. 우리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니까. 그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것, 저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아이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내 아이에게 내려주신 달란트 집중해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앞으로는 차별화가 굉장히 경쟁력이다. 차별화가. 예, 그래서 비교와 경쟁이 아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보다 집중하는 교육이 더 절실하고 또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가 더 절실한 그것을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오늘 그 교육 들으면서 그 아는 교장 선생님이 강의를 했는데 요즘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면접을 보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답니다. 뭘 보는가 하면 성실, 인내,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50%가 없어져도 그건 좀 기본소득으로 하기를 원하고 국가가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저도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가 희망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뭐 자녀 교육보다는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나은지 또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가진 은사와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소득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키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고 또 미래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미래 산업에 무엇을 준비할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